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0.5포인트 상승한 가운데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가 반등을 하자 미국 증시와 금 등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어제부터 시작됐었던 FOMC 미팅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큰 변화라든지 새로운 발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기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스탁이라고 이 주식이 하나가 있는데 3달러인가 6달러인가에 이제 거래가 되던 것이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을 하게 됐고, 계속해서 개미들이 몰리자 이 멜빈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가 과감하게 숏을 때려가지고 개미들을 다 불살라 버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이야? 개미들이 뭉쳐가지고 고래를 공격해가지고 뼈까지 다 뜯어먹었다라고 하는데요. 쇼치다가 청산당했다라고 합니다. 2번이나 청산당하면서 이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자 이 사건이 일파만파 이 파장이 퍼지게 되면서 오늘 CNBC에서는 이 개미들이 기관들을 청산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이 거래를 30일 동안 중단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이 새로운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이 게임스탁 사건에 관련해서 주시하고 살펴보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니들은 개미들을 언제나 원할 때마다 청산시키고 개미가 니네 한 방 먹였다고 이제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느냐, 에라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놀부심보 같은 놈들아 라고 하면서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속은 좀 시원하시죠? 이 국내 같은 경우도 개미들이 공매도 때문에 한이 많이들 맺혔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도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억만장자 캐피탈을 운영하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메제랑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개미들 편을 들었다라고 하네요.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전에 이 테슬라 주식도 숏을 한번 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나서 제가 새롭게 접한 소식인데요. 이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는 파산은 안 했다라고 하네요. 파산했다라는 소식은 가짜 정보라고 하고요. 다만 이 게임스탑 쇼치던 거를 이제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돈 엄청 손해보고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또 바로 암호화폐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 한때 29,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을 솎아내면서 지금은 31,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계속해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얘가 마치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털털털털 거리면서 이제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및 메인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다른 좀 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 페어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시총의 코인들 역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0%, 54%, 42% 막 난리 났죠. 14%, 20%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일제히 펌핑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자금들이 비트코인에서 큰 알트 시총 그리고 작은 알트 시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바로 국내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어제 비트플라이어에 이어서 H닥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업의 탈세 의혹을 정면으로 조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죠. 지금 암호화폐 업계를 탈탈 털어가지고 좀 돈을 좀 챙기려고 하는 국세청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암호화폐 시세를 조정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이주환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좀 믿음직한 거래소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멀고, 얼고, IOHK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얼고 블록체인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AGUSD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명에 의하면 AGUSD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좀 다른데 법정 화폐에 연동되어 있지 않고 암호화폐에 연동된 알고리즘 프로토콜로 운영이 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네요. 나중에 당연히 칼다노나 에이다 쪽과 이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ING에서 발표하기를, ING가 이번에 얼라이언스 블록과 파트너십을 맺고 조만간에 탈중앙화된 오일과 가스 선물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엔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던 폴카닷에 대해서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폴카닷 같은 경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조만간에 대규모 폴카닷 토큰들이 락업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에 비트코인 구글 검색이 최고치를 기록한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검색량만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량도 동시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 목록 같은 경우는 칠레,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는 화폐도 불안정하고 경기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제 방송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비트코인이 생존 수단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안전자산인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강도도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함부로 뺏어갈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최적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1970년대에 설립된 홍콩 기반 자산 운용사인 해니앱에서 이번에 서비스 범위를 기존 전통 금융 분야에서 암호화폐까지 확대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해니앱 그룹의 전무이사는 이야기하기를, 우와, 우리는 암호화폐를 평생의 기회로 여긴다. 디지털 자산이 40년 전 금과 같이 진정한 글로벌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캐나다 투자관리사인 나인포인트 파트너스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트러스트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엔 판타라 캐피탈이 헤비급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좀 돈을 크게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 기업이라든지 각국의 나라에서 기관들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비트코인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케빈 루크가 최근에 2년 동안 주요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때려봤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장사 대차 대조표에 공식적으로 표기된 비트코인 보유량은 2만 달러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여 개의 상장사가 무려 10만 5,837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12개월간 무려 400%가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많은 대기업들이 이 스퀘어의 선례를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막 물어보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더욱더 많은 업체들, 큰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손을 뻗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아크인베스트 쪽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 아크인베스트 CEO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에 달하게 되면은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예측에 대해서 갤럭시 디지털의 노보그라치 형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SEC의 임무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ETF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이 게리 겐슬러는 똑똑한 양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 내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12개월 내에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설 수만 있다라면 정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ETF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들이 거래소 밖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7,742개가 주요 거래소들 밖으로 출금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 OKX, 호흡이 글로벌 등에서 출금이 된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8,292개가 또 출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프로, 그리고 제미니에서 이제 많은 수의 비트코인들이 출금이 됐었고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 138개를 추가로 매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라울파리 형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3월달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신뢰를 내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는 최근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새로운 트윗을 올려가지고, 지금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한 것 같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 달러, 비트코인 등 거래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조만간에 이 좀 뭔가 사건이 터지면서 크게 하락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럴만도 하겠죠. 지금 개미가 고래를 털어먹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열기가 뜨겁다 못해가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 과연 블랙스완 이벤트는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엔 크립토 კვ언트가 제공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래 비율이 87%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하락장에서는 통상 고래들이 85% 이상이 거래소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85%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87%라고 하니까 이 고래놈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출금도 많이 되기는 됐었는데 입금 또한 많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4072개가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크립토 კვ언트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석가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스크립토라는 사람, 지난 4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제 저점에서 두 차례 기술적 반등을 노렸으나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반등이 정말 조금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27,00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지지선 유효성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 고래들과 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컵샤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의 약세에 대해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지선이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3만 달러가 털리게 되면은 28,000달러까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남겼었는데 지금 다행히 반등해가지고 31,000달러 위에서 열심히 개겨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제레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나는 예상을 다 하고 있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기준 지금 비트코인이 55 이동평균을 두 번 테스트를 했다. 지금부터 28,000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상승을 이어가면서 10시간 봉에서 나온 분리시 다이버전스와 함께 전고를 다시 뚫으러 가게 될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는 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차트 분석을 남겼었는데요. 그는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이 하락장 동안에 트위터 분석가들은 주로 상승장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제 상승할 때마다 30% 떨어질 텐데 그때마다 추매를 하면 된다라고 늘상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막상 상승장이 시작되고 30% 조정이 오니까 30% 더 떨어질 거야.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본인들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략적으로 30% 조정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 방방이라 그러죠. 그 방방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혹시라도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음과 같은 이 가격대가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지지선들이 당연히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좀 많아가지고 서둘러서 전하는 감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밭에 새우탕 큰 사발 하나 던져주기 광고 시청을 통해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